지금 시장을 한 달쯤 떠났다 오는 게 나을까요? 최근 1월 들어서 뭐 계속 빠지고만 있고 지수는 흘러내리고 갖고 있는 보유 종목도 뭐 당연히 흘러내릴 것이고 너무 지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까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얘는 이게 참 저런 거예요. 우리가 쟤네 이렇게 욕하잖아요. 쟤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상 나도 관심 갖는 거. 부혜씨 왔어. 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나 폰 보고 있었어. 지금 아까 장중에 한 2시쯤 이렇게 톡이 하나 왔었는데 이거 말씀 유튜브에 한번 드려볼까? 많은 백종님들의 마음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지인분들한테 가끔 주식 얘기에 대한 톡을 받아요. 근데 이제 굳이 제가 당연히 뭐 이런 예를 들어 보일 필요는 없는데 오늘 이 톡을 보고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제가 답을 좀 지인분한테 써드리면서 백조님들한테 이거는 말씀드려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한테 이제 제 후배님이 선배님 바쁘신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장을 한 달쯤 떠났다 오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최근 1월 들어서 뭐 계속 빠지고만 있고 지수는 흘러내리고 갖고 있는 보유 종목도 뭐 당연히 흘러내릴 것이고 너무 지치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지치게 할 때는 사실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전들 안 가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까요? 저는 똑같이 드립니다. 똑같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백조님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쉽게 대답해 드릴게요. 지금 원문 그대로 읽을게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쉽게 대답 드릴게요. 시장을 떠나신 만큼 주식 투자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떠날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면 주식 비중을 많이 낮추시고 현금 비중을 높이신 상태에서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차라리 즐기고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자세로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듯해요. 스트레스 덜 받을 만큼의 비중으로 즐기시길. 참고로 저는 뭐 이런 떨어지는 장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기법들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뭐 배우지 않은 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떠나지 말자, 힘내세요, 파이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못다한 얘기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 떠나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다 팔고 떠날까? 아니면 갖고 있고 떠날까? 이 차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 팔고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 팔고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팔고 떠날 마음이라면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나 현금 100% 남겨놓고 주식 하나도 안 갖고 나 한두 달 떠나 있을래. 이건 안 된다. 왜? 주식을 다 파는 순간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거든. 다 파는 것보다 현금 비중을 매우 높여놓고 천천히 시장을 보면 현금 비중이 높을 땐 당연히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난 더 좋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팔지 않고 떠난다는 의미였으면 이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그대로 갖고 있고 눈 딱 감고 한 달 있다 돌아와 볼까? 이거 역시 저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온몸으로 맞아봐야 된다라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하락장이라면 그 하락장을 내가 어떻게 피할지, 어떻게 위험관리를 할지 맞아봐야지 그게 하락장에서의 경험이 되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지금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내일부터 상승장이 온다면 당연히 계속 주식이 올라갈 테니까 힘든 순간은 지나간 거니까 상승장은 당연히 좋은 거니까 남아있으면 되는 건데 계속 하락장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불안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락장이 나는 내 예상은 확실히 하락장이야. 그러면은 다 팔고 가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주식을 계속 보란 뜻이고, 나는 하락장인데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다가 눈 감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와볼래? 나는 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진짜 나 이거 한 달 안 보고 싶다, 떠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적어도 심리적인 거니까 안 팔려고 마음 먹었다면 뭐 이겨내야지 벌 수 있나요? 흘러내리는 손실을 이겨내면 돼요. 안 팔려고 마음 먹었다면. 반대로 팔려고 마음 먹었다면 다 팔고 가지 말고 1, 20%라도 남겨놓으세요. 1, 20% 남겨놓으면 오히려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 보는 게 즐거울걸요?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얘는 이게 참 저런 거예요. 우리가 쟤네 이렇게 욕하잖아요. 쟤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상 나도 관심 갖는 거. 그게 저도 똑같아요. 저는 막 물적 분할 참 안 좋은 건데요. 이거 뭐 오너 배만 불리네요.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지금 시장에 지금 매기가 나타나서 다들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막상 오늘부터 청약 들어가니까 막 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디가 몇 대 몇이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신증권 HTS 매일 보여드리잖아요. 막 얘네가 좀 난가 봐, 그나마. 심지어는 대신증권은 어제까지 계좌를 만들었어야 된다더만. 그럼 지금 경쟁률로 막 지금 뭐 KB 만들고 있고 막 지금 이런 게 떠돌고 있잖아요. 어딜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대신증권 만들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청약을 넣어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또 눈칫밥 20년 아니에요. 제가 주식 투자 20년 이상은 눈칫밥 20년이거든요. 뭐가 눈칫밥이야? 뭐가 상한가 갈지, 뭐가 올라갈지, 뭐가 떨어갈지 매일매일 예측하고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쳤다고 오늘 청약을 넣어요? 내일 넣어야지. 내일. 왜 그래요? 이건 경쟁률을 봐야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에서 내가 무조건 내가 있는 돈을 연끌을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 돈이 균등배정밖에 못 받을 돈이면 균등배정 받을 만큼만 딱 넣으면 되고, 만약에 비례배정 경쟁률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률을 보고 균등배정밖에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럼 그 이상 얼마를 넣으면 몇 주를 받는 건지, 요게 이제 내일 한 4, 5시면 나오겠죠. 4시쯤. 그래서 내일 낼까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LG에너지솔루션 영향도 꽤 있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내일 청약 넣으면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돌려받으면 또 시장이 또 돈이 많이 풀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일 몇 대 몇으로 끝날지, 얼마나 많은 돈이 모였다고 뉴스에 나올지, 그럼 그 많은 돈, 그 많은 예수금, 청약 증거금은 또 시장에 실제 들어올지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설이 길었다는 얘기는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지수 떨어졌고 업종 떨어졌고 종목 떨어졌고 굳이 오늘 같은 날 여기가 되게 좋네요. 저는 상승 추세론자니까 상승 추세의 업종, 상승 추세의 종목을 매일매일 연구하는 사람인데, 지금 지수가 매일매일 흘러내리면서 여기가 좋네요, 이런 업종도 눈에 안 띄고 종목들도 별로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잡소리? 쌉소리? 쌉가능인데 그래서 안 웃겨? 미안해. 오늘 지수 떨어졌어. 보여줄 기분 안 좋구나. 거래소가 지금 며칠째 떨어졌어요. 음선으로. 오늘 2864.24포인트, 전일 대비 0.89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요 음선이 11월 30일의 음선 2839.01포인트가 계속 깼던 전저점인데, 이 계속 깼던 전저점을 또 깨러 내려가니까 요게 이제 좀 불안한 차트라는 뜻인 거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1월 말의 전저점을 일단 깼고요. 10월 초의 전저점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 943.94포인트로 1.4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하락은 차라리 어제보다는, 지금 어제는 일본 증시도 오르고 홍콩, 상해 다 올랐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일본하고 홍콩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어젯밤 나스닥 증시가 휴장이었는데, 오늘 이제 나스닥 증시가 열릴 텐데 장중 나스닥 선물 지수들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니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하락은 나올 만한 하락이네, 일본, 홍콩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근데 어제는 도대체 왜 그렇게 빠졌는지,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먼저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런저런 적당히 내일 아침엔 또 저점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살짝 해봅니다. 지수에 대한 설명 이 정도로 하고요.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수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빠졌네요. 2%. 오늘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이 올랐는데, 제 LG에너지솔루션의 기대감 100조, 70조는 공모 시총이고요. 거기서 30%, 40%만 올라도 100조니까 얘가 100조야?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 제가 100조야? 이러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2, 3%씩 빠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4% 빠졌고요. 삼성전기 오늘 의외네요. 삼성전기 MLCC 글로벌 마켓시어 2위이면서 LG이노텍처럼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서 회사 자체는 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오늘 약세장에서 4% 올랐습니다. SK스퀘어 오늘 6% 올랐네요. 상장 이후에 작년 연말의 저점을 이번에 안 깨서 조금 더 차트가 좀 살아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오늘 봐줄 만한 업종이 없고 그냥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정도가 특징주입니다. 거래 대금 보면 퍼스텍이 한 4천억 정도,
그래서 퍼스텍은 로봇 관련주로 삼성전자 삼성봇 관련 재료로 움직였는데 오늘 윗꼬리만 들고 그냥 뻗어버렸네요. 1,800억짜리인데 4,100억이 거래됐으면 어쩌란 얘기인지. 1,800억짜리가 4,100억 거래됐고요. 오히려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장안 좋은데 양선 상승 나오면서 거래 터진 거 나쁘지 않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유가 급등 가능성 이야기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중동의 유가 급등 가능성 얘기 나오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움직임 18% 상승? 이 정도까지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 등락 현황 보면 거래소 170개, 코스닥 260개니까 어제랑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 5개 중에 하나 정도 오른 날이고요. 한국석유가 아까 말씀드린 유가 급등 관련주로, 유가 관련주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이런 애들이 오늘 올라간 거고요. 극동유화까지. 이렌시스는 오늘 장중에 갑자기 튀어올랐죠. 얘가 무슨 진공청소기랑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봇, 삼성의 로봇이 삼성봇이죠. 삼성봇 관련주로 갑자기 언급이 되면서 상한가 쳤는데 오늘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좀 의미는 퇴색됐습니다. 지금 오늘 탑 30의 상승률이 6%예요. 6%의 상승률. 어제랑 오늘하고 거의 비슷한 하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너무 지금 전저점을 향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살아있는 종목은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100조짜리가 상장되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막 저 식당은 맛도 되게 없으면서 비싸기만 해 막 이렇게 막 비싸기만 해 하면서 막상 저도 그 식당을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지 먹어보고 싶은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시장은 지금 사실은 악재냐 호재냐 해서 저는 당연히 악재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제학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저는 모든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새로운 공급이 100조짜리가 상장이 돼요? 물 먹는 하마지 완전히. 지금 너도 나도 사돈의 8촌까지 LG에너지솔루션 청약 넣으면 30% 그냥 먹는다며? 이러고 있는 거죠. 야, 그럼 얼마를 넣어야 돼? 나 지금 통장에 2억 있는데? 2억을 넣으면 돼? 10억 넣으면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주식을 안 하던 사람이 넣는 건 상관없는데 주식을 하는 저조차도 대신 증권했다가 내일 눈치 보면서 한 4시쯤에 10억 넣으면 되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돈이 외부의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식시장 안에서의 돈이었다면 분명히 수요 공급의 원칙상 다른 걸 팔고 여기를 넣어야 돼 이런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은 큰 틀로 보면 악재는 당연한 거고요. 그 악재의 소멸은 호재니까 내일 일단 청약은 끝나고 또 청약 증거금은 돌려받을 것이고 그랬을 때 시장의 반응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까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제 말 빨리 했더니 좀 재밌었나 보더라. 오늘 다시 한번 할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혹시잘 알면 돼. 지는 소득 성장률, 아는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세무사. 이세무사의 장중 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시 반 현재 오전 시황입니다. 거래소 마이너스 0.2%, 코스닥 플러스 0.15%, 양시장 모두 음선으로 흘러내리면서 오늘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수가 보합권임에도 등락 현황을 보면 거래소 상승 272, 하락 573, 코스닥 상승 609, 하락 740으로 지수 보합보다 등락 비율이 좀 더 안 좋은 상황이네요. 지수 차트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계속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흘러내려가는 양상이라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거래소 기준 2900포인트를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2800을 깨고 내려갈 수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영향으로 오늘은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시총에서 놀던 친구가 100조 이상 평가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 반사이 기대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 아래에는 삼성전기가 5%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기도 LG이노텍이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한 상대적 주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 바닥 따지기 진행 중인 SK스퀘어 오늘 6%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오늘 4% 상승 나오네요. 관심. 반면 현대건설, GS건설 등은 HDC 산업개발의 악재가 건설주 전반으로 휘몰아치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총순위 변동입니다. 오랜 기간 부동의 1위를 기록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의 순위 변동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일단 2차전지 소부장의 그동안의 약진, 그리고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 부진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있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삼성전자의 삼성로봇재료의 급상한가에 들어갔는데 현재 시간 유일한 상한가입니다. 상승 종목의 퍼스텍, TPC, 에브리봇 등 로봇 관련주들이 같은 이유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대선 관련주와 로봇 관련주의 선별적 상승 이외에 눈에 띄는 상승 종목군은 없습니다. 시장도 그냥 저냥, 업종도 그냥 저냥, 시간만 흐르고 있네요. 오늘의 한 줄평, 그냥 저냥 시간 흘러 설날이겠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2년 이민년 새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1월의 첫째 주가 끝났으니 2022년의 반이 지나갔다는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과 목표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2030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 밸런스 뉴스에서 실태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워라밸이죠. 제 1과 이 3과 경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화 왔어요. 자기야, 나 일하고 있지. 나도 보고 싶어. 지금? 알았어. 당장 갈게. 지금 여자친구가 가방을 좀 들어달라 그래서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식 관련해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지금 직원들과 회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해에는 좀 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하기 좋은 밸런스 에셋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제 올해 새해 목표는 직원들이 돈 많이 벌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밸런스 에셋 만들기니까요.